또 어딜 나가? 내 친구 두현이 알지? 두현이 장모가 돌아가셨대. 아니, 어머니도 아니고 무슨 장모상까지 당신이 챙겨? 두현이가 부모가 없이 장인 장모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살았잖아. 그러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나 아픈데 꼭 나가야 해. 그럼 나가는 길에 나 좀 병원까지 태워다 줘. 그거 좀 아프다고 무슨 병원이야? 집에서 약 먹고 누워 있어. 어차피 나간다며? 나가는 길에 차로 태워주면 되잖아. 반대 방향이야. 병원 가고 싶으면 그냥 버스 타고 가. 당신은 죽은 친구 장모가 살아있는 아내보다 중요해?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6세 김 씨와 그녀의 남편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젊어서는 직장 생활을 하고 동시에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 남편도 은퇴했고 자식들도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이 생겼기 때문에 남편과 둘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나이 들면 자식들보다는 배우자밖에 없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김 씨 역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남편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도 그런 기미가 보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은 김 씨가 아닌 자기 친구들을 더 찾는 사람이었죠. 밖에서 술을 마시는 걸로 모자라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밥을 먹이고 술상을 차리게 만들지를 않나. 자잘한 대소사까지 전부 챙기는 남편을 보며 이건 김 씨가 바라던 노후의 한가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내보다 친구가 더 좋고 훨씬 중요하게 챙기는 남편 때문에 김 씨는 얼마 남아있지 않던 전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친구가 좋으면 결혼하지 말고 친구나 만나면서 살지. 밥 해주고 빨래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자신과 사는 건가 싶었죠. 결국 김 씨는 남편을 친구들의 품으로 떠나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두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 돈도 많이 벌어야 했고 집안일도 도맡아 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일거리가 넘쳐났습니다. 김 씨의 그런 헌신 덕분인지 다행히 두 아이들은 잘 커서 대학까지 순탄하게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각자의 삶을 사는 중입니다. 둘째까지 결혼을 시킨 후에 김 씨는 본인의 삶을 돌아봤더니 정말 결혼하고 첫째를 가진 뒤로부터 30년 가까이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평생을 맞벌이하며 살림하고 아이 키우느라 변변한 취미생활 하나 없었고 전화 한 통이면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주변에 몇 명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매일같이 바쁘게 살았다는 건 어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김 씨에게는 다른 것보다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자식들은 자기 앞가림을 잘하며 살고 있었고 김 씨는 더 이상 자식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죠. 김 씨도 이젠 60대가 훌쩍 넘었습니다. 3살이 더 많은 남편은 일찌감치 은퇴를 했죠. 김 씨 역시도 남편 은퇴하는 시기에 맞춰 평생 다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소소하게 용돈 벌이 정도로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김 씨는 부부가 모두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뒷바라지할 자식도 없으니 노후에는 남편과 여행도 다니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친구 관계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중학교 동창 철용이 이야기 한 적 있었나? 글쎄,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친구 녀석인데 이제 미국에서도 은퇴하고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 그래? 잘 됐네. 내일 모레 우리 동네 온다고 하길래 내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어. 뭐라고? 우리 집에서?
김 씨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어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그럼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를 그냥 돌려보내라고? 나 만나겠다고 여기까지 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밖에서 만나고 잠은 이 근처 호텔 잡아주면 될 거 아니야. 호텔은 무슨, 아무튼 이미 철용이한테도 이야기해놨으니까 당신도 다른 말 마라. 남편은 김 씨에게 본인의 친구를 대접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집에 가끔 남편 친구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것도 신경이 쓰이지만 아예 집에서 자고 가는 건 그보다 몇 배는 더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미리 상의도 없이 결정한 남편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은 이미 셀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었죠.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본인도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꾸준히 김 씨와 갈등이 있었어요. 아이까지 있는데도 항상 술을 마시면 회사 동료나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고 김 씨도 똑같이 일을 하고 퇴근을 한 입장에서 남편의 친구를 맞이해야 했죠. 이런 김 씨의 입장을 전혀 생각을 안 해주니 갈등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젠 자식들 독립시키고 김 씨 부부 둘뿐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가롭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만난 지 30년이나 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대접을 하고 잠까지 재우는 남편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김 씨의 성향이 워낙 다르긴 했지만 그건 단순히 성격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김 씨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시골 내려가서 사는 게 어때? 시골?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고향 내려가서 살자. 어머니 살던 집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돈 좀 들여서 싹 리모델링 하면 괜찮을 거야. 남편은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살던 집으로 이사를 가자 하는 겁니다. 작은 마당이 딸려 있는 단독주택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 비어있는 집이었죠. 우리가 갑자기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게 시골도 아니야. 편의점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어. 편의점 있으면 시골 아니야? 가까운 병원까지 1시간 걸리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이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 아는 사람은 가서 새로 사귀면 되는 거지. 여기라고 당신이 누굴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만 당장 시골 내려가면 뭐 먹고 살려고? 우리 집을 월세 주면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남편은 미리 생각을 해두었는지 술술 입에서 방법이 쏟아져 나왔지만 김 씨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김 씨를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우리 나이도 있는데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서 우리끼리 오붓하게 지내자. 얼마나 좋냐? 텃밭에 상추 깻잎 심어서 뜯어 먹으면 되고 동네에 쌀 농사하는 사람한테 싸게 쌀도 사다 먹을 수 있어. 처음엔 시골이라니 질색이었지만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적한 시골에서 텃밭 농사를 짓고 해지는 노을을 보며 차 한 잔 마시는 삶이 김 씨가 원하던 한적한 삶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남편의 말이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해서 자식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들, 딸 모두 걱정은 했어도 크게 반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며칠 더 고민하다가 김 씨 역시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늦게 들어올 거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저녁 먹어. 어딜 또 나가는데? 내 친구 희만이 좀 만나려고. 남편은 시골로 이사를 오자마자 약속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바빴어요. 남편이 국민학교 6년과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던 곳이라 그런지 고향 친구들이 동네에 꽤 많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 만나 인사를 하고 술 마시러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외출을 하니 김 씨는 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당분간 고향 친구들을 만나느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부터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김 씨도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새로 리모델링한 집은 보기만 해도 예뻐서 김 씨는 집을 꾸미는 즐거움도 있었고, 앞마당 텃밭에 꽃도 심고 상추도 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느라 남편이 없어도 상관없었죠. 남편은 주로 외출을 해서 점심 저녁을 먹고 들어왔으니 밥 차려줄 일도 없었어요. 해가 질 때면 마당 평상에 누워 노을을 구경하기도 했고, 휴대폰으로 자식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면 그렇게나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즈넉한 즐거움은 몇 달이 가지 않았어요. 김 씨는 스스로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자식이나 손주를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 혼자 떨어져 외로운 마음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김 씨가 계속 혼자 지냈다면 그렇게까지 힘든 건 아니었을 거예요. 재수 씨, 명호 어디 갔어요? 어느 날 오후에 집에 혼자 있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남편의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시골 살 때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한다며 낮에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언제든 김 씨의 집을 드나들 수 있었죠. 아, 장 보러 하나로마트 갔어요. 이제 곧 올 시간 다 됐는데. 그래요? 그럼 기다려야겠네. 남편의 친구는 김 씨의 눈치를 전혀 안 보고 거실 한켠에 자리를 잡더니 자기 집처럼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거나 남편 없는 집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외간 남자와 함께 있는 건데, 김 씨는 너무 불편했지만 남편의 친구는 별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골이라서 그런 건지 남편 친구들이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기본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차는 무슨 저녁에 막걸리 한 잔 하기로 했는데. 안주거리 있으면 좀 내와봐요. 그럼 저녁에 고기 굽기로 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죠 뭐. 명호가 저 온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처럼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남편은 15분 뒤에 집에 도착했고 김 씨에게 빨리 저녁 밥을 차리라면서 거실 테이블 위에 막걸리를 꺼내 친구와 마시기 시작했어요. 졸지에 생각지도 못한 손님상을 차려내야 했던 김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었고 나중엔 차라리 남편이 외출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였죠. 웬만하면 집에는 친구 부르지 마. 당신 없을 때 집에 함부로 오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해. 왜? 내 친구들인데 뭐 어때서? 난 불편하다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 시골에서 살면 원래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면 안 돼. 남편은 오히려 김 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처음엔 고향 친구들이 많은 이곳이 남편에게 활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사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쳤습니다. 분명히 김 씨가 생각했던 한적한 시골의 노후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물 만난 고기처럼 밖에 나가 술을 먹고 늦게 집에 들어오던지 아니면 친구를 데리고 집에 와 늦게까지 술을 먹던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자꾸만 김 씨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고 안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저녁상을 차려주고 마른 안주 몇 가지를 내어준 뒤에 김 씨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친구와 밤늦도록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웠죠. 김 씨는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고 남편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당신도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고 이웃들이랑 친해져 봐.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우울하다는 소리를 하지. 남편은 김 씨의 문제를 김 씨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도 친구가 많지 않던 김 씨였지만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 시골에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평생 도심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김 씨였기에 주로 농사를 짓고 살던 시골 사람들과 친해지기는 쉽지 않았죠. 오늘은 어디 나가지 마. 마당에 풀도 뽑아야 하고 창고 정리도 해야 돼. 뭐, 나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이따가 만식이 만나서 한잔 하기로 했어. 대낮부터 무슨 술을 마신다고 그래? 맨날 술만 먹고 집안일은 언제 할 거야? 만식이 마누라가 겉절이에 수육 삶았다고 해서 다 같이 막걸리 한잔 하려고 했지. 그럼 나도 따라갈 거야. 당신이 거길 왜 와? 내 친구들 모이는 자리인데. 그냥 집에 있어. 집에 할 일 많다며. 술 먹고 노는 동안 나보고 집에서 풀이나 뽑으라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사람이 왜 그렇게 뱀에 꼬였는지 모르겠네. 결국 남편은 김 씨의 눈치를 보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매일같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보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그런 김 씨의 마음도 외면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인지, 만약 시골에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김 씨도 남편에게 이 정도로 서운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만 믿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시골로 내려왔는데 자기만 집에 덩그러니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는 일인가 싶었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날 동안 김 씨는 남편에게 다시 도시로 돌아가자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당신이 하도 집에서 심심하다고 하길래 오늘은 만식이랑 재수 씨까지 집으로 초대했어. 뭐? 와이프까지 집으로 불렀다고? 그래, 당신은 할 일 없어서 심심하다며. 여자들끼리 대화 나누면 좋잖아. 맨날 외롭다고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친구를 좀 만들어봐. 당신이 먼저 동네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김 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은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으니 장단을 맞춰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로 해서 미리 야채와 고기를 다 준비해 놓았고, 저녁이 되자 남편 친구 부부가 도착했어요. 푸짐하게 상을 차려놓으니 분위기도 좋았고 다들 술도 한 잔씩 마셔서 기분 좋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위기에 초를 치는 건 남편이었어요. 재수 씨가 살림을 정말 잘하더라고. 음식은 어찌나 손맛이 좋던지 만식이 이놈이 장가를 정말 잘 갔다니까. 우리 마누라가 재수 씨 밥만 닮았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니까요. 남편의 너스레에 친구의 아내는 민망한 듯 웃었고 다들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갔지만 김 씨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자꾸만 본인과 친구의 아내를 비교하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했는지 친구 부부가 돌아간 뒤에도 계속했어요. 당신도 진짜 만식이 마누라가 하는 음식을 먹어봤어야 했는데. 아, 그만 좀 해. 아까부터 왜 자꾸 사람을 비교하고 바보로 만들어? 비교하긴 누가 비교를 했다는 거야. 당신도 좀 보고 배우라는 소리지. 내가 남의 와이프한테서 대체 뭘 배워야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남편과 다투게 되었고 남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 같아 너무나도 속이 상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남편과의 냉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영부영 풀리긴 했어도 김 씨의 마음에는 앙금이 남아 있었죠. 그 이후에 눈치도 없이 남편은 다시 친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 했으나 김 씨는 딱 잘라서 싫다고 거절했어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그날은 김 씨의 생일이었어요.
오랜만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 자기 집에 올라오라며 부르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올라오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하루 주무시고 내려가면 되잖아요. 김 씨가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하자 남편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단번에 거절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난 안 가려거든. 당신 혼자 가.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내 생일이라고 애들이 올라오라는 건데. 난 그날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애들 다 같이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나 혼자 못 빠져나가. 아니, 내 생일인 거 몰랐어? 어떻게 와이프 생일에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아? 당신은 애들 만나러 간다며? 그럼 난 안 가도 되잖아. 다 늙어서 무슨 생일 타령이야. 김 씨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를 포기했고 결국 혼자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마저도 남편이 데려다 주지도 않아서 혼자 버스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죠. 자식들 손주들과 즐거운 1박 2일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김 씨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공허해졌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지 그때부터 몸도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릎이며 허리, 어깨, 목 등등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처음엔 약을 먹어봤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예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밤새 식은땀을 한 바가지는 흘렸고 아침이 되어 남편에게 뭔가 심상치 않으니 병원에라도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뭐 그런 일로 병원까지 가? 여기서 병원이 얼마나 먼데 봤어 없어?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니 찬장을 뒤져서 파스와 진통제를 찾아 김 씨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니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고 파스는 온몸이 다 아파서 어디에 붙여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어요. 약을 먹은 김에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몇 시간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번엔 정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더니 외출 준비를 하던 남편이 겉옷을 입다 말고 방문을 열었어요. 왜 불러? 무슨 일인데? 당신이야말로 또 어딜 나가?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김 씨가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내 친구 두현이 알지? 두현이 장모가 돌아가셨대. 아니, 어머니도 아니고 무슨 장모상까지 당신이 챙겨? 두현이가 부모가 없이 장인 장모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살았잖아. 그러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이젠 하다하다 친구의 장모상까지 챙기려고 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죠. 나 아픈데 꼭 나가야 해. 그럼 나가는 길에 나 좀 시내 병원까지 태워다 줘. 그거 좀 아프다고 무슨 병원이야? 집에서 약 먹고 누워 있어. 어차피 나간다며? 나가는 길에 차로 태워주면 되잖아. 시내랑 반대 방향이야. 병원에 가고 싶으면 그냥 버스 타고 가. 김 씨가 더 이상 붙잡을 수도 없이 남편은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너무나 몸이 아팠던 김 씨는 진통제 남은 걸 먹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났더니 이미 해가 떨어져서 사방이 깜깜했고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미 마을버스는 막차가 끊길 시간이었고 콜택시를 부를까 생각했지만 시골까지 들어왔다가 나가야 하니 요금이 엄청 나올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이미 만취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 장례식이라니까.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가. 택시 타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내 친구는 옆에서 울고불고 난린데 내가 지금 어떻게 가냐고.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김 씨는 아픈 것도 잠시 잊혀질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은 죽은 친구 장모가 살아있는 아내보다 중요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일단 여긴 사람이 죽었으니 장례가 우선이지.
그 말에 김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택시를 불러 시내의 병원까지 혼자 갔어요. 병원에 가니 관절염이라며 입원까지 해야 한다더라고요. 수액을 맞고 진통제를 맞자 한결 나았습니다. 뒤늦게 김 씨의 입원 소식을 들은 아들, 딸이 병원으로 달려왔고 김 씨의 남편은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얼굴을 보였어요. 병원복을 입고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는 김 씨를 본 남편은 조금 머쓱했는지 김 씨의 눈치만 보며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당신은 친구가 그렇게 좋냐? 본인이 잘못한 건 아는지 대답을 못하는 남편에게 김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친구들 좀 만나면서 살아야겠다. 당신은 시골에서 혼자 살아. 나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다행히 월세 살고 있던 세입자가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이사가고 싶다는 말을 했었고 아직 새로운 사람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김 씨의 폭탄 선언에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당신 혼자 시골에서 살라고. 나는 아들, 딸 옆에서 살아야겠어. 갑자기 왜 그래? 어제는 나도 어쩔 수 없었다니까. 알겠어, 이해한다니까. 이제 내 눈치 볼 필요 없이 당신 좋아하는 친구들 실컷 만나고 살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설마 진짜 따로 살자는 소린 아닐 거라 생각했고 듣기 싫은 이야기에 인상만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김 씨는 퇴원하자마자 시골집에 있는 본인의 짐을 전부 챙겨서 원래 살던 아파트로 올라와 버렸어요.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고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느라 집을 비우고 있었고 김 씨가 짐을 싸서 올라간 줄도 몰랐어요. 그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서 김 씨의 짐이 싹 빠진 걸 눈치챈 남편은 뒤늦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빨리 다시 내려와. 내가 왜? 각자 서로 좋아하는 일하면서 살면 되잖아. 어차피 당신은 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니까 거기서 평생 친구들이랑 놀면서 살아. 김 씨는 본인 할 말만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익숙해서 몰랐었는데 시골에 살다가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나 삶이 편안하고 좋았어요. 혼자 지내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남편과 함께 살면서 혼자인 것과 애초에 혼자 사는 건 천지 차이였죠. 김 씨는 이렇게 따로 살며 노후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과 가까이 사니 언제든지 볼 수 있었고 혼자 살고 있는 김 씨가 걱정이 되었는지 더 자주 찾아와서 좋았어요. 남편은 한 달 정도 따로 지내다가 도저히 시골에서 혼자는 못 살겠는지 백기를 들고 김 씨를 찾아와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김 씨는 당분간 남편과 살림을 합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플 때 신경을 안 써주고 서럽게 만든 기억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날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젠 남편과 같이 살며 밥상 술상을 차려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사느니 지금처럼 따로 떨어져 살며 가끔 한 번씩 보는 게 나았습니다. 남편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어차피 혼자 살아가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더니 김 씨는 본인의 삶이 만족스러웠어요. 이번 주말에도 남편 빼고 아들, 딸네 식구들과 같이 속초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